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대한 미국의 부활 마지막 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지금 그 군수산업 혹은 무기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사실 한국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조명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거나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부활, 슈퍼파워 미국의 부활, 우리가 두 번 했었죠. 하나는 첫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정치 내전이 한층 더 심화됐다.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전략은 미국 안의 그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그룹이 주도를 해서 침러 봉중, 러시아를 침몰시키고 중국을 봉쇄하는 그러한 구도로 나가고 있다. 오늘은 이제 이러한 문맥 아래서 한국은 미국 군수산업, 미국 무기정책의 최강 유일 파트너다. 한국밖에는 답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유럽과 일본이 안 된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이 밀리터리랑 연관된 얘기, 우크라이나가 촉발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는 얘기는 이제 무슨 말씀을 여쭈고자 하냐면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절실하게 군사 지정학이 필요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군사 지정학이라는 게 군사적인 그런 지식과 그 다음에 지정학이라는 정치학의 한 부분, 국제 정치학의 한 부분인 그런 지식이 결합된 그런 학문 분야가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군사적 지식과 또 막강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군부 인맥에서는 지정학에 대해서는 약해요. 그리고 또 지정학을 좀 관심이 있는 정치학자 중에 가끔 있는데 그분들은 이 군사 지식에 대해서 약해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이 이 둘을 정확하게 연결시켜야 우리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시킬 때 그 본드가 뭐냐면 정치 철학, 역사입니다. 그래서 군사 지정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한국에서 좀 꽃피웠으면 좋겠다. 또 그런 그 관점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의외로 그 미국의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그 1951년 봄에 이제 맥아더가 해임되죠. 그러면 그 이후로 한 70년 동안 미국이 유지되어 온 이 분단 유지 정책입니다. 그 얘기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 미국의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2014년 초에 그만두죠. 그리고 이제 대선 출마 준비를 들어갑니다. 그 중간에 국무장관 그만둔 직후 무려 6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말하자면 거의 한 8억쯤을 받았어요. 강연 한 번에. 골드만삭스 임원들을 모신 자리에서 말하자면 강연 한 번 하고 거의 8억을 받았습니다. 참 물가 비싸네요. 저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그 강연장에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번역은요. 제가 이걸 여러 번 번역을 시도를 했었고 말씀을 여쭈었었는데 오늘 번역은 가능하면 힐러리 클린턴한테 유리하게 해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원문에 문장의 오류가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주어가 어떤 문장 안에서 and로 해갖고 문장이 연결되는데 and 다음에 주어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주어가 자기 화자인 힐러리 클린턴인지 중국인지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하다 보면 주어 안 바꾸고 그냥 쭉 하는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따옴표가 없어가지고 이게 구두로 한 거고 아마 연설문 자체가 텍스트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구두를 풀어서 이제 그 CIA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던 게 나중에 그 어산진가 누군가가 이제 빼내서 다 공개시킨 거죠. 그래서 이 구두로 했기 때문에 따옴표가 없어가지고 이게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중국이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걸 흉내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화자가 힐러리 클린턴
직접 화자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문장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판단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힐러리 클린턴한테 유리하게 혹은 가급적이면 그냥 객관적으로 해서 해보려고 이번에는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는 이걸 할 때 그냥 문장 구조 자체로 그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힐러리 클린턴한테 좀 불리하게 좀 반미적인 내용이 되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미국의 이 분단 유지 정책에 그 생생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 흰 글씨는 힐러리 클린턴이 한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은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해서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앙강불락 상태입니다. 새로 등장한 시진핑 리더십이 김정은에게 야, 이제 좀 그만둬. 스스로 뭐나 된 줄 알아? 너는 우리 덕에 살잖아. 네 애비 헬베가 했던 것처럼 우릴 존중해야지. 너 개기면 대가를 치를 거야. 라고 말했다. 제가 이걸 의역을 좀 했다고 의심하실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서 영어로 문장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은은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해서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앙앙불락 개기고 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은 he engages in all kinds of both public and private rhetoric, which seems to suggest that he is preparing himself to stand against not only the South Koreans and the Japanese and the Americans, but also the Chinese. 이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이 헷갈리는데 문장을 안 끝냈어요. and로 이어지는데 앞에 구절은 주어가 김정은이에요. 그런데 이 basically told라는 과거형 동사의 주어는 김정은으로 못 봐요. 이거는 Chinese, 중국으로 봐야 돼요. Cut it out. 야, 그만해. Just stop it. 그만하라니까. Who do you think you are? 너는 네가 도대체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냐? And you are dependent on us, and you know it. 임마 너 우리 덕에 먹고 살잖아. And we expect you to demonstrate the respect that your father and your grandfather showed toward us. 우리는 네가 마땅히 네 애비, 할배가 우리한테 보여주었던 그러한 존중을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 And there will be a price to pay if we do not. 만약에 그런 존중을 우리한테 안 보이면 너 대가 좀 치르게 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역시 앞뒤로 쭉 이어지는 거 보면은 이거는 이 told라는 동사의 주어가 the Chinese, 중국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운편 제가 넣었고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도 보이듯이 이 사람은 뭐냐면은 시진핑 체제가 그때 막 등장할 때거든요. 이제 2013년이니까 시진핑 체제와 김정은 사이에 상당한 그 긴장이 있고 김정은은 주전파고 시진핑 체제는 말하자면 합리적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이게 미국의 지금 오바마 정부의 그 전략을 이끌고 있는 국무장관입니다. 국무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에 대해서. 한번 또 보시죠. 그냥 국무장관도 아니고 실세 국무장관이라고요. 클린턴의 부인이었고. 중국 도발을 부추기는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이다. 북부 정부와 북한은 아삼육이다. 그런데 갑자기 시진핑 정부가 등장해서 북한에게 안 돼! 라고 하는 중이다. 이는 결국 중국 인민해방군에게도 안 돼! 라고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정부, 인민해방군과 시진핑은 입장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은 훨씬 더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인민해방군은 막무가내로 북한 키워가지고 도발하려는 집단이다. 책임을 전부 인민해방군에 미루고 시진핑은 좋은 사람, 인민해방군은 나쁜 사람. 이 구도로 얘기해요. 누가?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고 실세 중에 실세이고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인 사람이. 이런 관점을 가지니까 한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전투적으로 자기를 무장을 해서 준비하겠다 그러면 그거 말리죠 다. 야, 세상 시끄럽게 하지 마. 뜯어 말리죠 당연히. 우리 자주국방을 뜯어 말린다고요. 이런 관점이라서. 그런데 이 관점이 힐러리 클린턴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좀 덜 하지만
중국과 잘 지내야 되고 분단은 유지돼야 되고 한국을 무장시키면 사고 친다. 이러한 관점이 미국을 70년을 지배해온 거예요. 또 사례 계속 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북한에게 안 돼. 너희 행동은 안 돼. 그런 일은 우리에게 방해만 돼. 이제 도발을 멈춰. 남한과 무역 자유지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해. 개성공단에 대해 논의해. 정상적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것도 빨리. 가끔 미사일을 쏘는 건 괜찮아. 미국이 골 좀 아프겠지.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돼. 우리는 반대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No, it is not acceptable. 안 돼. 우린 받아들일 수 없어. You don't need this right now. 너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야. We've got our things going on. 우리한테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어. 걸리적거리지 마. So you are going to have to pull back from your provocative actions. 너 도발적 행위 이제 그만해야 돼. Start talking to South Koreans again about free trade zones. 다시 무역 자유지대에 대해서 너 남한이랑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the business zones on the border.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야 돼. Get back to the regular order. 정상적 질서로 다시 돌아가야 돼. And do it quickly. 빨리. Now you don't care. Now we don't care if we occasionally shoot off a missile. 가끔씩 미사일 쏘는 것까지는 괜찮아. That's good. 그건 좋아. That upsets the Americans and causes them heartburn. 그거는 미국의 간담 서늘하게 하고 미국 골 아프게 만들겠지. But you can't keep going down a path that is unpredictable.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경로를 가선 안 돼. We don't like that. 우리 그거 싫어. That is not acceptable to us. 그건 우리한테 받아들일 수 없어.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중국 공산당 시진핑 체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요망사항을 현실에 투입해서 현실이 그렇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이 힐러리 클린턴이 못돼 먹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인간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게 미국을 관료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든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 좀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반도. 이거예요.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또 같은 문장에서 나오죠. 시진핑 정부가 한국에게 이제 한반도 문제에 적극 신경 쓸게. 조금 전까지는 시진핑 주석으로 정권 교체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이제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 주석님이 이제 들어서셨거든. 문제가 시끄럽게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고 보증할 수 있어. 이렇게 한국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They're trying to reassure Seoul that 중국은 지금 서울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어떤 말? 이렇게 되는 거죠. You know, we are now on the case.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쓸 수 있어. We couldn't pay much attention in the last year. 작년에는 우리가 좀 바빴거든. We've got our own leadership transition. 작년에는 우리 정부가 바뀌었잖아. But we are back focused. 이젠 괜찮아. 이제는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 And we are going to try to ensure that this doesn't get all the rails. 이 한반도 문제가 악화돼 갖고 시끄럽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는 걸 보증할게. 이 소리죠.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를 본 거예요. 따라서 한국이 이 군사력이 강화되거나 독자적인 어떤 국지적 응징을 때리거나 예를 들어서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데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은 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꽁꽁 묶어놔야 된다. 이게 미국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70년 동안. 그래서 이걸 이제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오바마 클린턴 때 있었던 일 2개. 이 분단 유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한국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이 실존적으로 본원적으로 너무 냉전적이고 수구적이고 호전적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한국을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시진핑은 천사고 인민해방군은 악당이야. 그래서 시진핑이 나름대로 인민해방군 컨트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야말로 얘들은 태생적인 전쟁광이고 태생적인 반공 전쟁광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좀 이게 좀 수갑 좀 채워놔가지고 혹은 좀 줄로 묶어서 좀 얌전하게 해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얘들의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군사력과 군사기술에 족쇄를 채워야 된다는 게 되죠.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초기에 105mm 곡사포 설계도조차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동포라고, 인간의 배설물, 그 동포라고 부르는 그 포입니다. 105mm. 그거조차도 설계도를 안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힐러리 클린턴의 하나가 아니라 그 분위기였던 거예요. 70년 동안. 월남전을 계기로 조금씩 제공을 했죠. 그래서 우리 소총도 만들게 됐고 그랬죠. 자, 2011년 오바마 클린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국무장관일 때 타이거 아이즈 봉인 파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사한다고 거의 수사관처럼 와서 우리 국방부 사람 쪼고 뭐 난리를 부렸어요. 이게 타이거 아이즈가 뭐냐? 한국이 요구해가지고 보잉이 이 록히드 마틴한테 개발하라고 그때 한 2천억 줘 가지고 개발시킨 거예요. 우리 저기 우리 F-15에 채우려고. 얘가 이제 센서 융합 스윗이에요. 스윗이라는 건 스위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가 융합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환경을 아마 스위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센서 융합 스윗인데 이게 센서가 여러 종류 센서가 융합돼 있다고요. 적외선, 지형식별, 전자광학, 목표 조준. 그래서 저기 이제 그 둥그런 거 있는 게 저게 적외선이에요. 그리고 저기 앞에 이렇게 그 각져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각져 갖고 아래 달려 있는 거 제가 뭐냐면은 그 전자광학 쪽 센서예요. 그래가지고 저 두 개를 같이 한 무더기로 해서 센서 융합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저게 이제 그 지형식별, 적외선으로 지형식별도 해요. 그러니까 forward looking infrared라 그래가지고 적외선으로 지형식별하고 왜냐면 이제 그 땅의 그 높낮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땅에 저거가 있나 봐요. 그 저기 뭐라 그러죠? 지형 적외선 열이 좀 달라지는 모양의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열이. 그래서 적외선을 가지고 지형식별하더라고요. 전자광학이니까 당연히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라고 불리는 목표 조준이 가능해지죠. 저걸 다 한꺼번에 엮어서 융합시켜 놓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저걸 이제 뜯지 말라라고 너희 맘대로 뜯지 마, 회로 보지 마 그래가지고 봉을 해놨는데 저걸 뜯으면 뭐 봉이 파손됐는지 뜯었는지 아무튼 그 상태가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부터 막 국방부 사람들 날아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저 타이거 아이즈 사건입니다. 저게 2011년. 그러니까 국무부가 쫀 거죠. 국방부는 국무부 말 들으니까. 그 다음에 2012년 저 오바마 클린턴 때인데 마찬가지인데 공대지 재즘을 우리한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공대지 미사일, 재즘 미사일 굉장히 좋거든요. 저거 멀리 가는 건 1000km 이상 가고요. 900km 가고 그래요. 공대지 재즘의 도입을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우루스를 들어오게 되죠. 2012년에 불허했어요, 저걸.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국에 대해서 좀 치명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준비하려고 그런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손발을 묶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반미를 할래? 뭐 이제 미국 섭섭하네. 안 그렇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입니다. 잠깐 삼천포 가겠습니다. 저건 이제 그 All is well that ends well이라는 셰익스피어 희곡인데요. 셰익스피어 희곡 중에 제일 처지는 희곡으로 꼽힙니다. 좀 띨팍한 남자 주인공, 약간 사악한 여자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둘이 뭐 투닥투닥 하면서 사귀면서 뭐 그런 얘기를 대충 다뤄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이 번역을 하면 끝이 좋으면 다 좋아 그런 뜻이 되죠. 이게 니체식으로 번역하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건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저는 그거랑 통한다고 봐요. 자, 미국이 이렇게 족쇄를 채웠는데 이 족쇄가 의외로 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세 가지의 잠옷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첫째, 이런 족쇄가 차니까 이를 갈면서 자주국방 의지를 키우게 되죠. 그냥 쪼르륵 달라가면 미국이 다 줘, 뭐든지. 그럼 자주국방 할 필요가 없죠. 우리 군수산업 개발할 필요가. 우리 군사기술 개발할 필요가.
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안 줘? 부당하잖아.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자주 이제 우리 군수산업 키우고 우리 군사기술 키워야지 이 정신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국방부, ADD, 군 이쪽이. 그리고 이제 그 방산업계가 거기에 같이 동감을 하고 이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체질이. 몇십 년 동안. 아, 105mm 곡사포 좀 만들자는데 그거 미국이 뭐 아무 첨단 기술도 아닌데 그거 도면을 안 줘? 열받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미국은 이제 우리를 묶어놨으니까 지들은 우리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안보우산 안에서. 거기는 길이 막혀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재 같은 걸 해보면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못 자라게 막아놓으면 저쪽으로 뻗어나가잖아. 군수산업 못 가게 막아놓으니까 그 모든 에너지가 전부 민간 시장 경제 발전으로 확 쏠리죠. 세 번째 좀 제가 대담한 주장을 하겠는데요. 이 현대 국가에서 내게 이제 문민, 시민사회하고 관료 체제하고 군하고 이 셋이 주요 플레이어로 봅니다. 이제 현대 국가에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군 출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에 좋은 인재가 많이 있었죠. 왜냐면 6.25 겪을 때 똘똘한 청년들이 다 군에 들어갔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거의 한 10,000명 가까운 청년 장교들을 미국에 단기 연수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군이야말로 가장 기계가 높고 애국심이 강한 청년 전문가 집단이 결집돼 있던 최대 집단이었어요. 군이.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또 군을 존중해줬고 제가 대학을 다녀서 70년대 말만 해도요. 예를 들어서 군에 가서 휴가 나온 장병이 뭐 술 좀 먹고 막걸리 먹고 이제 그 조금 약간 실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구박받으면 그 시장판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다 나서서 우리 군인 아저씨 왜 그래? 그럴 수 있지.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이렇게 다 말려주고 보호를 해줬어요. 그 정도로 존중받았어요. 자, 그럼 문민과 관료 체제가 발전하기 전에 그 문민, 관료, 군부 이 셋인데 군수산업이 먼저 커버리면 민수보다 군부가 자기 경제 기반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극단화되어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거기는 최고의 재벌이 인민해방군이에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군수산업이 꽤 큰 분야니까 경제 기반이 연결된 군부가 딱 되면 일종의 군산 복합체가 된단 말이에요.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컴플렉스가 돼요. 이게 문민이나 관료가 자리 잡기 전에 이게 먼저 성장해 버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민주화를 가로막는 치명적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억제된 거예요. 제거된 거예요. 이 군수산업, 군사기술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저런 그 참 이상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우리 신군부 보면 굉장히 사실 뭐라고 해야 돼?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랑 비교를 해보세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 때 많이 잡혀갔는데 뭐 좀 많이 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랬지만 만약에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데랑 비교를 해보면 그 뭐 상당히 합리적 대접을 받았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전기 좀 뭐 어쩌고 저쩌고 물 좀 먹고 그래도 전기는 안 했고 물 같은 건데 합리적 대접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아니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고 날뛴 놈인데. 그러니까 우리 신군부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물러나게 되잖아요. 스스로 퇴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르헨티나 다른 나라의 신군부랑 비교해 저는 그걸 그렇게 겁을 내 갖고 그렇게 과격하게 싸운 거예요. 훈타가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골로 간다. 제가 남미 사정을 아니까 밀리터리 훈타라 그러죠. 군부. 그래서 그렇게 제가 살벌하게 싸운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신군부가 자기 역할 다 하고서 차분히 물러났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착한 군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착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저기 어디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치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치적이 있다고요. 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딱 2개가 문제라고 보는데 하나가 졸업정원제,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 빼고는 전체적인 치적, 경제적 치적 이런 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게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군부가 이렇게 착한 군부가 드물어요, 전 세계적으로. 군부가 착해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군수산업이 발전을 안 해서 군과 먹거리로 연결된 바깥의 군산복합체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오늘 야박한 말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거꾸로 또 뒤집고 말하면 야, 그 정도인데 그 YS는 뭐 잘났다고 하나회를 숙청하고 그게 뭐 공적 1호인 것처럼 왜 그렇게 날뛰었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뭐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족쇄를 언제 풀었나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2014년 힐러리 클린턴의 비밀 강연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얘기가 2013년 얘기인데